여보세요? 그걸 항상 지나다니고 있어.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그 신랑님한테 그 전화 받았어. 연습은 좀 그게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좀 설명한 것가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손실을 거예요. 오, 괜찮습니까?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거 하면 민간 가게가 다 운영업체가 다 운영하는 가게는 민간이 할 거 민간이 운영을 시에서 하버리면 운영하는 가게는 다 누가 가야 엄마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올해는 뭐 550만 원, 100만 원 다 주잖아 시간 이럴 때는 뭐 많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는 뭐 이거 이런데 안 하고 있지. 저는 뭐 의료원 쪽도 아니고 여기 내리겠다. 내가 그거 하나 해놨는데 한국 그게 이제 그다 하면 동네별로 이제 모임해가 뭐 정도가 아이고 변했어. 뭐 좋은 날도 있겠지. 좋은 날 있겠지. 오늘 우리 김현장 좀 내좀 말 좀 도와줘. 내가 좀 도와줘야 되려면 고속도로 운반을 해놨거든. 운반을 많이 살리면 전속으로 되면 기획서 다음부터 캐넥터가 나오는 거야. 한장 관리는 뒤에 소리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별 말씀. 뭐 보태 준비해야 되겠는데 우리 회장. 안 그래도 망치 나라고 대충 저거 딱 지금 흠뻑 있구만 지금. 권현영 태그 권현영 지금 태그해 네, 10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기자님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를 좀 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가 뜰 때마다 어제 연명이는 안 오셨더라고. 어? 연명이. 내가 30분째 가겠어. 어제 갔었어. 예. 내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내가 못다 그랬잖아. 11시 아닙니까? 10시 반입니다. 10시.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뒤에 이양호 농촌진흥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기자여러분께서는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리를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전을 거는 걸 해야 되지. 그 의사가 똑같은 바깥도 있잖아. 거기다 똑같이 똑같이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자회견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흘렸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이 수정으로 봐. 그 매너 아니고. 내가 알아듣지 자, 그 뒤에 이양호 출마 예정자께서는 이 자리로 좀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 소리로 되어 있는 분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이양호 전 농촌청장의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무술년 한금 개띠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봄기운을 만끽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구미에서 가장 잘생기고 사회를 가장 잘 보기로 소문난 이정길이 아니고 김정길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의 구미시장 출마의 변을 들은 후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 내용을 미리 간략하게 좀 정리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 늘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자 종료 시간이 임박하면 부득이 사회자인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구미시장 출마를 선언하시는 전 농촌진흥청장 및 마사회장을 역임하시고 다시 소사가 희망의 주인공 구미 미래의 혁신가 이양의 구미시장 출마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마의 변을 청하기 전에 먼저 기자 여러분들과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면 오늘만큼은 어떤 포즈라도 다 취해 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기자 여러분들 포즈 한번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내려라고? 네, 됐습니다. 좀 포즈 좀 주문하실 거 없습니까? 자, 손가락 한 번 좋습니다. 좀 활짝 웃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더 주문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예,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고 다음은 구미 미래를 확 바꿔놓으실 다시 솟아가 희망의 주인공 구미 미래 혁신 전문가 이양호 구미시장 출마자의 출마의 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또 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지난 지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 있어 보면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동네 어른들한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지인들한테 다니면서 세배도 드리고 또 덕담도 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구미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미 언론 창달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기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큰 절을 우리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오늘 출마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기자님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 저 이양호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것을 비장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곧 봄이 옵니다. 구미 경제에도 다시 봄이 찾아오고 구미 시민들의 마음에 꽃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 저 이양호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 구미는 그야말로 자부심이 넘치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구미의 자부심은 우리 가슴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구미는 다시 솟아날 수 있고 우리의 희망도 반드시 솟아날 것입니다. 구미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부흥이라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가 언급하는 4차 산업혁명만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구미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해결책, 메가솔루션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온 대로 도시 패러다임의 대전환, 구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이양호가 7가지 혁신 해결책을 담은 구미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구미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해 놓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 그 자체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행복한 도시, 더 행복한 시민의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본 위주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마트 공단, 도시 전체를 재생하는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구미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 도시 전 부문을 스마트화 시키겠습니다. 농촌 또한 기존 농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 모델인 첨단 ICT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팜의 구미식 성공 모델을 개발하여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스마트팜 밸리 조성 등으로 새로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1천만 관광도시 구미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1천만 관광도시 구미라는 저희 구상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도 저희 계획에 따라 공감을 표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까지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통합 관광 브랜드화하여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연간 470만 방문객에 100만 명 이상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변 자원과 풍부한 산악 자원을 연계한 가칭 리버 마운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구미 대표 음식과 전통주 개발 등 고유의 먹거리와 고품격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구미를 실현해내겠습니다. 1천만 관광도시 구미는 구미 미래 50년을 책임질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내는
구미 경제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 1위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공단도시, 산업도시라는 정체성의 문제에만 매달린 나머지 구미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도시, 문화예술의 숨결이 가득한 도시, 교육과 복지가 시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정책을 실행하여 우리나라 삶의 질 1위 도시 구미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위원회를 결성하여 토론과 소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하나하나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엄마가 가장 행복한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구미는 경북에서 가장 젊은 시민들이 모여 사는 말 그대로 청년도시입니다. 구미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도시입니다. 구미식 엄마 행복센터를 시작하여 자녀 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 장난감과 도서 대여, 육아 물품 나눔, 아이 돌보미 등 이웃 간 자녀 양육 부담을 나누는 가족 품앗이 활동을 구미시가 주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 정보의 메카로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여성정책 수립에 엄마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구미를 여성 친화적 도시를 넘어 엄마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 개념을 어르신 복지에도 적용하여 구미식 어르신 행복센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엄마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구미는 잃어버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구미시를 시민행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도심 속에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공원 공간, 문화예술지구, 청년 창업지구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난개발의 방지와 주거지역 및 학교지구의 보호를 실천하겠습니다. 구미시만의 아름다운 가로등 거리, 가로수 거리, 꽃거리, 보도블럭거리, 간판 거리 등을 특화시켜 가족과 연인들이 걷고 싶은 거리, 산책하고 싶은 거리가 있는 도시로 구미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 다른 도시가 부러워하는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미를 도농상생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등 농업농촌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도시 공동체성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생산, 유통,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구미 농축산물 직매장, 가공센터 중심의 로컬 푸드를 지원하여 구미의 농축산인과 구미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값으로 제때에 직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의 대표 생산물인 쌀, 한우 이외에 2, 3개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은 시민 행복의 핵심입니다. 시청 조직 내부 간 소통의 장벽부터 물겠습니다. 시의회와 읍면동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도시, 기업과 소통하는 도시, 모든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한 차례 찾아가는 버스 시상식을 운영, 현안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여 현장에서 기동력 있게 문제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현장 스탠딩 민원 해결제를 실행하여 시장은 물론 책임 있는 공무원이 민원 현장의 한복판에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청취하는 구미식 소통 방식을 구현하겠습니다. 워킹 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구미시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시민 불편과 개선점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는 걸어서 현장 체크를 필요할 때면 언제나 실행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사람 살 만나는 도시, 사람의 행복이 키워지는 도시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자부심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이양호는 때로는 외교관의 역할로 국제통상 전문가로 정책 수립 및 실행가의 면모로 15조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확보 전문가로 현장과 고객을 중시하는 소통 전문가로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공기업 CEO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만이 구미의 자부심을 다시 솟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저의 오랜 행전 경륜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 의지를 겸허히 더하고자 합니다. 바뀌면 솟아날 수 있습니다. 구미는 혁신할 때입니다. 바뀌고 혁신하면 구미가 다시 솟아나고 우리의 희망도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이양호는 구미를 사랑합니다. 구미 혁신 힘들겠지만 아름다운 여정에 이양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를 확 바꿔먹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의지를 표명해 주신 이양호 출마자에게 용기와 지지를 뜻하는 뜻에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양호 출마자와 기자님들 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 서울경제 이현중 기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시청입니다. 예. 근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게 무슨 유세장도 아니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 해결차 와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근데 시장 출마하면서부터 이렇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 시장이 되면 얼마나 불편을 시킬지 걱정이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유한국당은 뭐 정책도 실종되고 대안도 없고 해서 존재감이 거의 상실되는 정당입니다. 그 지지도가 형편없는 정당입니다. 굳이 이렇게 지지도가 형편없는 정당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는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에 하신 분들 있을 때 많이 듣고 해서 오늘 사실은 지지자들을 별도로 초청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요. 기자회견은 기자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기자님들 위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탄핵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고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미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님의 고향이고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 전문지 영남인 저널의 발행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질문 사항은 43만 시민들의 궁금 사항이 포함됐다 하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구미 정치는 지금까지 낙하산 중앙정치 줄타기 공천 때문에 망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후보도 줄타기 얘기가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구미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출마자들이 12명인데 받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어제 모 후보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나 하면은 공천은 시민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틀린 답변이죠. 공천은 중앙당 50%, 시민 여론 50%에서 결정하는 건데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미 시민들은 알게 모르게 마사 해상 당시에 사람이 6명 또는 2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때문에 죽었는지 원인이 어떤 것인지 이차를 밝혀주시고, 지금 구미는 마지막으로 꽃동산 비리 1조 165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제 검찰이 인천 검찰에서 대구 검찰로 서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미는 수천억 원대 지금 빚이 있는데 국책사업 구피 따올 자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황영 회장님 좋은 질문을 제가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앙에서 내려온 뭐 줄타기 공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줄타기 전문가도 아니고요, 줄을 탄 적이 없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미시 옥성면 덕총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선산군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이 여기 이 두 분이 고향에 살고 계시고 또 5남매 맞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 묘도 다 여기 구미에 있고 해서 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여기에 와서 맞이고 또 이렇기 때문에 뼈를 묻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구미에서 나서 자라고 구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한 30여 년간 쭉 근무를 했습니다. 해외 근무도 한 8년 이상을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앙에서 쌓은 경력 이런 거를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미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구미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공천은 사실은 제가 공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하는 사실 답변을 드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천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기준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공천은 정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원칙과 일정과 방향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가 받으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2월 초에 공천의 큰 원칙을 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정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략공천을 확대하겠다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경선으로 갈 경우에는 당원 50%, 시민 50%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인 여성 청년에 대해서 가점 20%를 주고 중복될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주겠다.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정은 아직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사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6년 12월에 한국마사회장으로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사회는 공기업입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 되고요. 직접 고용한 직원이 한 7,000명쯤 됩니다. 지사가 한 30여 개, 31개 있고 그 다음에 간접 고용한 직원, 뭐 청소, 경비는 아웃소싱한 용역업체 직원 한 1,700명쯤 됩니다. 그리고 마사회로 인해서 뭐 직원은 아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마필 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다 하면 사실은 마사회로 생계를 꾸린 사람이 한 10,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조가 대략 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한 5개쯤 되는데 그 중에 4개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하나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성향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제가 공직에 쭉 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갔을 때에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고 있었고요. 회장은 이제 사퇴하고 나갔었고 부회장부터 해서 직원들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이 국정농단 이런 데 연관이 돼 있어서 수사도 받고 있었고 굉장히 그렇게 어수선하고 좀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추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특검이 끝나자마자 감사원 감사를 5월달까지 3차례 받았습니다. 받고 또 그 이후에 감독부서인 농림부 감사를 추석이 아마 10월 초인가 그랬는데 추석 전후까지 계속 받았고 또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4차례인가 받았습니다. 뭐 상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이제 그 국정농단 이런 데 이제 연관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굉장히 이제 대상 속에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몇 사람이 자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받다가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 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정농단에 이런 데 전혀 관련은 없다는 건 뭐 다 아실 테고요. 사실 이거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미지도 그렇고 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래서 조직을 좀 추스리고 좀 정리할 건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뭐 이렇게 좀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인사조치도 하고 또 일부는 내보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 개편도 하고 해서 내부를 좀 혁신하는 그런 과정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외부 감사가 계속 들어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진행되면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다 이래서 제가 뭐 알고 있긴 합니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일부는 이제 감사받다가 또 뭐 연루가 된 걸로 저는 추정은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공식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건 조금 그런가. 그래서 어떤 그런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통상 비리 관련은 구미시도 여러 가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압수수색도 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기회가 돼서 시정을 맡게 된다면 뭐 제 경력도 그렇지만
저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런 청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뭐 깨끗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방법도 알고 있고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큰 대형 사업 이런 거는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감을 받기 어렵고 시민들의 그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국비를 얼마나 따올 수 있냐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구미시의 같은 경우는 뭐 옆에 작은 시군이나 이런 거하고 달리 국가공단이 있고 굉장히 또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은 아시는 것처럼 구미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땅값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중앙에서 30여 년을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저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뭐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된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분 내지 4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경북인터넷 부장입니다. 출마 기자님 축하드리고요. 우선 자유한국당 입당하셨죠?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1월 달에 했습니다. 어디로 하셨습니까? 구미 갑에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도량동에 지금 살고 있어서 아마 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의아해서요. 네. 자유한국당을 최근에 하기로 알고 있고 또 구미 의뢰 옥성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미 의뢰 안 하시고 구미 갑에 한 이유 그리고 이제 앞에 뭐 황영 회장님께서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지난 6월 달에 부산 경남 모강부 자살 사건이 있었을 때 물론 뭐 사망에 가다가 뭐 나이를 하셨는데 사망하고 그 다음날 구미의 무을 축제 행사장에 이 사건에 뭐 국회에서도 국가에서 열려있고 복수의 언론에서 기사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현 회장으로서 꼭 굳이 구미 지역에 버스축제에 와서 얼굴 알리를 했어야 되냐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복수 언론들의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당은 제가 이제 한국마사회장을 지난 12월 21일 날 이제 그만둬서 그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입당하는 건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당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그만두고 내려와서 1월 초에 이제 입당 원서를 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중순쯤 됐더라고요. 그때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살을 하고 나서 내가 온 게 아니고요. 구미 의뢰 네. 고액공성인데 구미 의뢰에서 그거는 제가 사실은 중앙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 가버려 어디 낸 게 아니고 중앙당에 입당 원서를 냈는데 아마 나중에 분류되기는 주소지로 분류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도량 이동에 옥성 덕천에서 계속 다니다가 부모님이 거기 계셔서 근데 좀 멀고 이래가지고 도량 이동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도량 이동에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갑으로 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여기 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그 새벽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10시인가 뭐 어쨌든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올라가서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고는 13일 날. 예? 13일 날 자살 사건을 주셨고 예. 몰고도 축제는 14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제가 뭐 13일, 14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출근을 안 해가지고 뭐 연락을 하니까 그래 됐다 해가지고 그게 아마 사무실에서 확인된 거는 아마 10시 이렇게 돼서 확인이 됐고요. 저한테 연락 온 거는 이제 그 뒤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고 여기 중단하고 이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예.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고사항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도민일보 김영식 본부장입니다. 근데 우리 기자들이 참 많이 왔는데 후보자하고 기자하고 일문일답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뭐 여러 가지 20가지, 30가지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한 가지씩 좀 질문을 하시고 또 미진한 게 있으면 두어 가지까지는 뭐 참 좋습니다만 뭐 몇 가지씩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거북하네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좀 주의 있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같은 언론인으로서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후보한테 공약사항식으로 이렇게 7가지 무지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7가지 중에. 근데 이제 저는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은 선산이 고향이죠. 도농 상생 대표도시. 그 둘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1천만 관광도시 구미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미는 회색도시 공단을 먼저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구미시 전역을 볼 것 같으면 동남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서북 쪽은 지금 완전 변방입니다. 그쪽에는 우리 이 후보 고향도 서북 쪽에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덕촌. 그쪽에 가서 보면은 어린애들 없죠. 우는 집이 없습니다. 전부 다 최하 70대 이상, 80, 90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부모님도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 새마을운동 뭐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앞전에 두 분 시장님께서도 이래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미진한 걸로 우리 언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7경 6낙 그 프로젝트도 지금 나와 있고 이런 과정에 지금 구미에 보면은 도계에 가서 보면은 초전지라는 신라 불교 초전지가 있습니다. 그 약 한 35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대비를 잠깐 해볼게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법성포에 가서 보면은 그건 인도성이 그 배를 타고 건너왔는 초전지가 있습니다. 백제불교 초전지죠. 백제불교하고 이 신라불교하고는 연도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라가 더 세요. 지금 남아있는 것도 더 많고. 근데 거기는 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그냥 연간 100만 명 이상 불교 신자들이 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내가 물어봅니다. 그게 도계에 그 한 350억 들어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거 10배 이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 한번 할 수 있는가 묻고 또 선산은 장원방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장원방 보건사업을 지금 구미시에서 지난해에 한 7천만 원 그걸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보고에는 아직 안 했는데 그게 지금 계획으로 볼 것 같으면 한 300억 정도 드는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로 지금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적으면 한 1,000억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참 민속촌 같은 어떤 그런 자원방 복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공약사항에 한번 여기서 밝혀주시면 그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영식 본부장님 좋은 질문해 주시고 저도 사실 관광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12월 달에 할 때부터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구미가 산업 이 전자공단이 잘 될 때는 사실은
공단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는 저도 생각이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금오산, 박정희 대통령 생가, 새마을, 또 초기공단, 또 여기 이제 천생산이라든지 또 도리사, 또 장원방, 그 불교 도계 불교 도래지 이런 데를 잘 연계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면 사실은 돈을 쓸 자리를 마련하면 됩니다. 먹을거리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거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전자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구미에 전자산업 박물관을 대규모로 하나 만들면 아이들의 역사 교육장도 되고 전자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공단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또 후백제 관련 그런 유적들도 많고 충분히 잘 발전시키면 사람을 모으고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너무 길어서 한 30초에서 1분 내에 질문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뭐 전체 다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한 3분 정도만 더 받고 기자회견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어디까지 받으셔야 됩니까? 저 사회자가 예, 너무 질문 끊지 마시고요. 충분히 소통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경상투데이 박윤 기자입니다. 구미시장 출마 후보자들마다 구미 경제 어렵다,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구미가 이렇게 어렵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향후 대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구미가 이렇게 된 거는 아마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게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미에 이제 큰 LG 삼성이라는 큰 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파주로 평택으로 해외로 이렇게 이제 떠나면서 어려움이 이제 가중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이 떠나면서 자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래방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해결책은 제가 7가지 내세웠습니다만 공단만 관련해서 본다면 있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오공단도 지금 200만 평 이상 마련을 해놨습니다.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유치를 하고 또 처음에 이제 섬유나 이런 거 시작했다가 전자로 한 30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그런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의 기업들이 올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도 아시는 것처럼 속된 말로 하면 땅 팔아놓고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합니다. 김천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평택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구미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하는데 판단해서 구미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사정한다고 물론 사정도 해야 되겠죠. 설득도 하고 근데 말로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스일본지 금명식 기자입니다. 지금 새마을 테마파크가 완공되고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생각지도 안 했던 운영비가 이 김북도에서 이 구미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50대 50으로 매년 한 2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 탑다운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배가 딴 데 옮기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그만큼 다른 쪽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러면은 혹시 모래실이 어디신지 아신지 말씀해 주세요. 모래실. 사곡동 모래실 아닙니까? 앞에 거는 그 새마을 우리 저 테마파크 문제는 어떻든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전자산업공단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관광이라고 했지만 어떻든 모을 수 있는 역사 관광 자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자라가는 청소년들이 이 교육의 장으로도 또 뭐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간다면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뭐 꼭 경주나 제주도로만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세웠던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그 고민, 판단, 유물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든 뭐 경북도나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운영비가 적자가 나는 건데 뭐 사람이 많이 모아서 견학장소로나 수학여행 장소로나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운영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민투데이 정동수 기자입니다. 이양호 후보님의 필성을 기원하면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3일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치순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부터 구민 민심들이 사실은 동요하고 많이 떠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제 그 공천을 주는데 각서를 쓰는 사람에게 우선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시민도 의식해야 되고 당도 의식해야 되는 것이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후보의 입장에서, 이양호 후보의 입장에서 어디에 저희를 두고 그런 발언을 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공약 발표 해결문 6쪽에 보면은 현장 스탠딩 민원 해결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구미시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17개월째 천막을 치놓고 독일 을림리 가삼리 주민들이 그 다온 주식에서 우리 농장하고 지금 분쟁이 법적 분쟁까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시장이 되신 후에라도 닥쳤을 때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정동수 후보님 고맙습니다. 그 치수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판단해서는 해결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과 전문가 또 관련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 입장에서 보면 뭐 물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공장도 공업용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대구 경북 내에서도 어떻든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분명히 방안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뭐 대구, 경북, 중앙정부, 또 정치권, 또 시민들 이 의견을 모으면 충분히 시간은 다소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리농장 관련을 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뭐 사람이 이 정책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불가피하게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규제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리농장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론적으로는 이제 현장에 직접 버스를 타고 관계자들하고 가서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뭐 저는 이때까지 쭉 해오면서 경력을 하면서 현장을 굉장히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고현정 정책이라고 탤런트 고현정 이름하고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탤런트 고현정이 아니고요. 고객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 세 개의 앞글자를 따서 고현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청장할 때도 그랬고 회장할 때도 그랬고 직원들한테 늘 조회 때나 회의 때 책상에만 앉아있지 마라. 현장에 가서 고객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 점검도 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우리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문현답이라고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에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하고 비슷한 취지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청장할 때도 전국을 대상으로 1년에 60개 시군 이상을 돌았습니다. 거의 뭐 매주 한 차례는 빠짐없이 어디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널리 이렇게 수범 사례를 곁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없겠냐 이래서 이제 찾고 또 그래서 고객, 현장, 정책은 그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제도적인 틀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 해결하면 아까 오리동맨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유사한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문제점을 고치고 뭐 필요하면 법도 고치고 규정도 고치고 지침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제도화 해놓으면 그 유사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고현정을 경영방침으로 운영방침으로 해줬다는 말씀 그런 틀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경북 IT뉴스 박명숙입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신다면 최우선으로 시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일단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나를 알고 이제 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기회가 돼서 제가 시장을 맡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내부를 정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구미시도 그렇게 작은 조직이 아니고 직원도 1600명이 넘고 예산도 1조 이상을 쓰고 조직도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구미시를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담당할 1차적으로 담당할 공무원 조직 사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600명의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고 또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부부터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기업이면 기업, 시민이면 시민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되긴 합니다만 우선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예, 신한부 이성우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 축하드립니다. 구미는 지금 현재 보면 야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기자들이 상당히 좀 힘든 질문, 낙하는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겨나가지 못하면은 야당의 도시 지도자가 됐을 때 중앙에 가서 어떤 부분에 투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양호 후보님은 구미의 출신으로서 입신양명하셔서 또 오늘 이제 거미 한 양이 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뜻을 가지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이 앞서서 두 분 계셨습니다. 김관용 현재 도지사, 남유진 현재 도지사 출마한 분. 이분들 부분 보면은 중앙부대 그때 당시에 시장 첫 출마했을 때 뭐 구미 시행무서장, 용산 시행무서장, 청와대 관계가 나오신 분이 있었고, 남유진 시장의 부분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뭐 그리고 그 부분 일선의 그 관서실 때 군수 하시다가 또 나름대로 또 중앙 무대에 계시다가 군비로 오셨고, 그리고 부시장으로 오셨다가 새로 이제 국장으로 가셨다가 부시장에 등단하셨습니다. 역시 이 후보님과 그분들의 차이점, 뭐 장점이 좋습니다. 보면은 뭐 양력을 잠깐 보니까 농림 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으시네요. 그리고 외국도 미국 쪽도 가셨고, 구미공단하고 구미 경제가 어렵다 하는 측면하고 구미공단이라는 하는 활성화하는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 연관된 이야기가 있고, 작년에 보면은 구미가 상당히 국도비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활동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를 통과를 해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사실 그 예산이 너무 많이 걷기가 지금 원래 거의 수도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당 그 시장으로서 올라가면은 원래 지금 현재 구미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팀이 무슨 데가 내년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 속에 원래 당장에 7월 1일 날 등단을 하시게 되면은 뭐 작년에 했는 부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 하실 것이고, 내년에 당장에 원래 했는 가지고 내년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후보자들을 봤을 때 부시장 중심에서 내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전력을 하고 있는데 6.13 끝나고 나서 등단하시고 나서 늦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장점이 있다면 현재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 말씀 올리고, 공단 부분에 하나 말씀 올리면은 아까 그 미국 쪽에 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의 투자 주치 부분 속에 어떤 비전 제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앞에 두 분하고 저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없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예, 아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제 이야기만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든 중앙부처에서 한 30년이 있으면 제 경력을 보시면 알지만 특징이 기획예산부서에 좀 경력이 많고요. 통상 협상 이런 데 또 경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 담당관도 했고 뭐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이러면서 기재부, 뭐 국무조정실, 국회 이런 데를 거의 뭐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예산을 따고 이 기획 정책, 큰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 부처 간에 정책을 수립하면 항상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예산은 기재부나 국무조정실인데 협의 없이는 발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밥 먹듯이 이제 드나들었는데 거의 평생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도 뭐 제가 국회 담당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 여야 막론하고 아시는 분들 거의 뭐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사람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해외 근무도 제가 8년 반을 했습니다. 34년 중에. 그래서 태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이제 대사관 대표부에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한미 FTA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뭐 이런 협상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광우병 때도 그 협상 참여해서 막판에 뒤치다거리 하는 협상은, 원래 보는 협상은 서울서 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추가 협상할 때는 제가 이제 참여해서 미국에 있으면 했는데, 그런 협상, 통상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서 누구보다도 좀 전문성이랄까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것 제가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표적장도 받고 그 투자 유치 수출 이런 데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뭐 아까 이제 6월달 7월 되면 사실은 내년 예산은 거의 8월 말쯤 되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7월 돼도 완전히 정부에서 끝나는 건 아닌데 뭐 거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단계라 사실은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는 5, 6, 7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뭐 그때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아마 선거가 무겹치면서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 같긴 한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공간 투자 유치도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뭐 도레이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해외 기업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5공단 같은 데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이러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유치를 해야 돼서 그런 측면에는 제가 뭐 유럽, 미국 다 동남아 또 경험이 다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누구보다도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요양신문의 발행 정은경입니다. 우선 이양호 예비후보님 구미시장 출마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노인복지 요양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이 복지 요양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지금 10년차를 맞고 있고 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혜택을 못 입는 소외되어 있는 노인 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자기 부담금을 못 내서 재가를 못 받거나 요양원에 입소를 못하는 이런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가 노인 문제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도 창출돼야 되면 이 노노케어 문제라든지 청년 일자리 중요하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과 노인 복지 이 자부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 후보님께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노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요양신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요양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15% 20% 이제 자부담을 해야 돼서 그게 또 뭐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요양원 같은 데를 못 들어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시에서 재정으로 뭐 일부 할 수 있을 같긴 합니다만은 재정이라는 게 항상 뭐 제약이 많고 또 부족한 면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좀 제가 여기는 이제 어르신 행복센터를 해서 지역에 읍면동 지역에서 이렇게 뭐 노노케어를 한다든지 어르신 중에서도 조금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이 또 더한 분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는 뭐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고요. 또 그 비용 문제는 예를 들면 뭐 후원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어르신 자부담 못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뭐 그런 방안도 한번 특히 구미는 자원봉사단체도 굉장히 많고 후원하는 그런 조직이 다른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의 독신 발행인 김도현 기자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서울경제에서 왜 자유한국당에 설정하는 자유한국당에 지원을 해서 나오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0월에 한 언론에서 마사회 청장으로 취임한 2016년 12월 이후 1월부터 한 9월까지 약 한 2,400억 정도의 예금을 경남은행에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뭔가 짤박기가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더불어 쪽으로 이렇게 후보로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농지청창 출신으로서 사실 농업 전문가시지만 구미 그 산단이라는 특성이 있는 이 고장에서 과연 실제로 이 구미시 공단의 현실인 공장 분할 매각, 불법 매각, 특히 구금수나 부지의 불법 매각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게 있으면 또는 해법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경남원의 건 이미 다 해명이 되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현찰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경마를 금토일 3일 하는데 많이 올라가면 하루에 한 80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현찰 위주로 올라가는데 3일 하고 나면 한 1,600, 700억 이렇게 이제 매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금리 입찰을 붙입니다. 금리 입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띄워서 붙이면 금리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은행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 누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 해명이 됐는데 그렇게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숫자가 뭐 금리가 나오잖아요. 나는 1.5%다, 나는 뭐 1.7%다 이렇게 은행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뭐 특정한 은행이 계속 고금리를 제시하면 거기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은 있습니다. 특정한 은행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30%인가 뭐 그렇게 전체 예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 30% 이상은 인간은 못 가도록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당연히 그 은행에 갑니다. 전체 예금 규모는 지금 조금 바뀝니다만 거의 아마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거지 뭐 누가 무슨 후보 관리인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 이미 해명이 된 겁니다. 그 국회에서 제시가 다 해명이 됐고요. 공단 부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농림부를 가게 된 것도 농촌에서 자라서 농업을 뭔가를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농림부를 갔고 그런 과정에 이제 농업 쪽에 좀 경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농업에만 계속 근무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교부에 가서 한 8년 이상 뭐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면서 통상도 하고 협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또 그 내에서도 농업만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획실장이라는 걸 하면 국회 예산 기획 이걸 전체적으로 부전체 걸 합니다. 그 농림부도 제가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할 때 농림부 예산이 한 15조 원 정도 됐습니다. 수상까지 있어서 지금은 수상이 떨어져 나가서 아마 14조 정도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15조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이 한 300개가 넘습니다.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뭐 기재부, 국무조정실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많이 다녔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구미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 기재부 예산실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안 되면 위에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고 조정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제가 관련 내용이나 절차나 사람이나 뭐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문제도 사실은 이제 이게 중앙하고 관계가 좀 많잖아요. 제도나 절차나 이게 뭐 용도도 지금 오공단도 지금 용도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주고 또 어디 대해서 또 브레이크를 걸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 이제 국토부나 산자부나 뭐 이런 기재부 예산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협조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앙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마 그동안 경쟁력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수 최영옥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의 기반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포커스 문구가 되어 다른 도시가 배우고 싶은 희망 도시로 뜻을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되신다면 타도시의 성공적인 행정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예, 뭐 우리 구미시가 잘해서 타도시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보면 좋은 제도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견학도 가고 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잘하는 데가 있으면 해외에도 물론 잘하는 데 있으면 견학 가서 배우기도 하고 국내도 배우고 또 민간단체로 또 잘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배워서 목적은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미 시민들이 삶에 나아지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장치든 뭐 조직이든 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초빙도 해서 강의도 듣고 뭐 더 하다면 뭐 계약직이나 특별보좌관이라도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거는 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확실히 우리 기자님들이 뒤에서 그러신지 질문 내용도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리고 다 못한 질문은 우리 후보님께 연락 주시면은 꼼꼼히 챙겨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미래혁신 전문가 이양호 출마자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 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네. 요 기념 촬영 하신 분들은 요 자리에 남아 계시다가 우리 청장님 후보자님 배우 하시면은 요 기념 촬영을 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이네. 제가 이거 기자가 모래실 물었는 거는 상무동 생가가 대대통령 생가가 모래실. 여기 봐. 평도 왜좀 점잖게 가만히 있나? 내 나이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기념 촬영 하실 분들은 앞으로 같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후보자님하고 같이 기념 촬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지지분들, 지지하러 오신 분들 앞으로 좀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 잠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디요? 될까요? 자, 열심히 해주세요. 다음 가요. 스마일. 와, 예쁘다. 한 번 더. 잠깐만요. 스마일. 오. 성 바로 가시죠. 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차가 좀 어떤 몇 차에 있어? 예? 몇 차에 있어? 바로 가지 생각. 아, 좋다, 저거. 열기가 더 나네. 그것도 쉬워. 화이팅. 화이팅. 다리도 아프고. 지지팬들 이리 와요. 나머지 저녁 7시에 점심도 안 먹는다.